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이나 토마토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요. 아자아자 게시판에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오늘 3명의 전문가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가요? 유원컴텍. 네, 유원컴텍이요.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1,500원에 15%. 네, 유원컴텍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건가요? 이게 사각도다가 이게 단기로 보고 들어갔었는데 네. 하면서 쭉 빠져가고 천상 중장기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단기로 들어가셨군요. 중장기로 가도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많이 빠져갖고 추가 매수도 해도 되나?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으세요? 언제까지 가면은 좀 목표가는 어떻게 되나? 얼마나 기다려야 될 건가? 네, 알겠습니다. 언제 또 매도해야 할지 목표가도 궁금하시고요.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궁금한 점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원컴텍 시청자님이 의뢰를 하셨습니다. 자, 화면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1,500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15% 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유원컴텍 1.41% 하락한 1,5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1,000원가량 내려온 상태인데요. 이 종목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원컴텍 얼마 전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3에서 갤럭시 S4를 겨냥한 플래그십 모델을 선보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상승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발 모멘텀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유원컴텍과 자회사 유원화양이 삼성전자 해주법인과 또 중국 기업들에 납품하고 있다는 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중국 심천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청구서를 낼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슈 분석 이진욱 대리와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대리님 어떤 점들 볼 수 있을까요? 예, 유원컴텍 이 회사가 이제 단기간에 급등했던 가장 큰 원인은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거기서 이제 중국 업체가 얼마나 대단한 이 스마트폰을 들고 나오냐의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회사 유원화양이라는 정말 든든한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유원컴텍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간으로 이제 차익 실현 나서는 기관 때문에 좀 빠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보통 이제 바닥은 이제 기관이 보통 만드는 거죠. 보통 이런 단기적으로 기관이 매도해서 바닥을 만드는 게 이제 기관의 몫이라면은 그 바닥에서 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는 해도 된다고 보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점점 줄어들었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해 봅니다. 일단 스토리상으로 이 유원컴텍이 좋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계속 패권이 바뀐다는 거죠. 처음엔 노키아였다가 애플이었다가 다시 삼성전자 바뀌었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중론인데요. 삼성전자에서는 다른 이제 중국 업체로 이제 넘겨줘야 할 판인데 그런 중국 업체로 넘겨주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유원컴텍이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앞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깜짝 놀랄 스마트폰을 들고 왔어요. 이게 양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이제 LG나 삼성 애플 다 놀랐던 눈치인데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삼성이 중국이 될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원컴텍의 그런 중국 모멘텀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원화양이라는 회사가 중국 심천 증시에 상장이 곧 된다고 합니다. 목표는 2015년인데요. 이게 이제 가치가 얼만큼 될 것이냐가 가장 큰 중요한데, 말도로 다 다릅니다. 이게 일단 유원화양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약 2,50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에 만약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게 한 시총이 약 2,500 정도 될 것 같아요. 2,000억에서 약 3,000억 정도. 근데 심천 증시는 약간 예외입니다. 심천 증시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보통 두세 배의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5천억 이상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2015년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지금 아직 좀 시간이 남았긴 했지만 시청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장기로 가져간다면 제가 봤을 때 유원컴텍 더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을 번다면 지금 유원컴텍이 5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밸류에이션을 감안해 본다면 최소한 지금 유원컴텍이 가져야 할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500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25% 정도 충분히 업사이드한 여지가 있고 따라서 기관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었을 때 차익 실현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기관의 매도세가 줄어들었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기관의 움직임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네요. 다음은 기본적인 분석 보겠습니다. 자, 유원 화양의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올해와 내년 사상 최고의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유원 화양이 내년에 3천억 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1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올해 예상 매출액 2천억 원에 비해서 50%가량 성장하는 수치입니다. 자, 기본적인 분석 보겠습니다. 명준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전문가님, 기본적인 분석 보고 있는데요. 실적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실적에 있어서는 지금 뭐 예상치도 상당히 좀 천차만별이죠. 그 올 연간으로 봤을 때 회사에서는 한 230억대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목표하고 있고, 또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좀 많게는 강하게 지금 뭐 보는 쪽에서는 한 400억 가까이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뭐 이익 기조의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만큼 지금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그 뭐 400억 정도 나온다면 지금도 싸겠죠. 시가총액 1,500억대이기 때문에 퍼 수준이 3, 4배뿐이 안 되는 면인데, 과연 올 연중 흐름에서 그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지금 논란, 그런 가운데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단기적으로 한 반년 정도 동안에 주가가 2배 이상, 2배 정도 올라오고 나서 보니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 메리트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 매도도 상당히 집중되고 있는 그런 국면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그 밸류에이션상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목표치 이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현재 시점엔 누구도 모릅니다. 오히려 2, 4분기가 이제 끝나갈 즈음이죠. 한 5월달, 6월달 이 정도가 돼봐야 그 시점 대비로 봤을 때 뭐 분기별로 순익 기조가 그래도 한 70억 이상씩 나온다. 이렇다면은 오히려 연말 300억 이상 또 노려볼 수가 있다 하는 계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새로운 컨센서스가 형성될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현재는 3월달 초순입니다. 3월달 초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5월달 가기 전까지, 거기까지는 기간 조정의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시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 반면에 또 주가가 의미 있게 또 단기 밴드에서 낮아지면은 실적 모멘텀에 비해서는 상당히 싸다 하는 그런 면들로 인해서 다시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면들인데, 그 가격의 기준은 이 정도로 봅니다. 대략 3월에서 5월 달까지는 한 11,500원 내죠. 11,000원대 이상에서는 기관 매물이 쏟아진다. 반면에 8,500원권 정도까지 내려오면 거기서는 성장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하는 면들로 다시금 매수 유입이 될 걸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요. 제 생각엔 이 종목에 있어서 매매 관점에 있어서 본다면 지금 11,000원대 정도 매수, 그런 가운데 지금 한 5% 정도 손실이시라면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흐름에서도 한 1,900원 정도는 지금 찍겠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히려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기준 수량은 그냥 들고 가신 채로 더 투입하고 싶다 하시면은 분기 중에 한 8,5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 거기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유원컴텍은 지금 뭐 사실 열 확산 시트죠. 이 종목 자체에 지금 유원컴텍의 매출의 거의 한 45% 정도를 그 열 확산 시트, 뭐 카메라 모듈이나 또 안테나 그리고 배터리 사이사이에 또 열이 서로 이렇게 전달이 돼버리면 부품상의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확산을 막는 그 시트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유원컴텍이 있어서 뭐 성장성은 있을 걸로 봅니다. 올 연말에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기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지만, 지금 3월에서 5월 달까지는 기간 조정의 국면이다. 그런 가운데 8,500원권은 매수 관점, 11,000원 이상에서는 동기간 중에는 매도 관점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8,500원에서 11,000원 사이의 밴드 전략을 언급을 해주셨네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번 주에 1,900원까지 상승 여력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기술적인 분석도 하겠습니다. 자, 유원컴텍의 주가 2월 19일에 11,900원까지 올라간 바 있는데요. 2월 말부터 다시 탄력을 잃기 시작해서 이 10,000원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박승용 전문가와 차트 모양 분석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유원컴텍 다시 좀 아래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어떻게 분석할까요? 네, 이 유원컴텍이 최근에 11,900원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라왔다가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깨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20일 이동평균선을 단기적으로 좀 깨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약간 좀 조정의 기미가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현재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동안의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 그 1월 중순에 21선,
21선. 그러니까 보통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꾸준하게 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동종목이 시세가 끝났다라는 증거는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좀 팔고 있습니다만 보통 종목이 하락해가지고 막 121선까지 내려가는 종목들이 각목가다 나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근 하락했을 때 거래량은 좀 많이 증가를 했죠. 그게 2월 28일 날 거래량은 좀 증가하면서 아래 꼬리 길게 달고 내려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시세를 종료하는 어떤 하락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앞에서도 언급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일 선지 지지를 하느냐 못 하느냐 금액적으로 봤을 때 약 한 1,200원이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리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60일선은 이 종목도 아까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60일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점권을 지난 11월 달 고점권을 넘긴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어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60일선을 지지하느냐, 지지 테스트에서 지지가 돼가지고 터닝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60일선에서의 일단은 저는 뭐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60일선에서 매수를 좀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지금 2주 연속 음봉을 좀 그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주선이죠. 열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20주선이 다음 주에 그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 약 한 9,850원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9,850원. 그럼 전략상은 참 쉬워요. 이 주식이라는 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리스크 관리 부분을 한다고 하신다면 어떤 전략을 짜시는 게 좋냐면 60일선에서 일단 매수, 만 한 200원 정도, 요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혹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주선에서는 9,85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붕괴됐을 때는 일단 비중 축소. 그 다음에 재매수 시점은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9,000원대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보유가 좀 가능한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추가 매수를 좀 하신다면 60일선에서 좀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하시되 그때 목표가는 짧게는 뭐 11,000원 이렇게 좀 잡고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종 목표가는 11,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일선 부분에서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자, 시청자님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궁금한 점 다 해결하셨죠?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시청자님 유원컴텍에 대해서 오늘 고민을 해결해 봤습니다. 세 분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명준우 전문가입니다. 투자 의견 매도 목표가 1,900원, 손절가 1,200원입니다. 자, 이진욱 대리입니다. 보유 의견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10,000원입니다. 박승용 전문가 역시 보유 의견으로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있으신가요? 나노 신소재 가지고 있는데요. 네, 나노신소재요.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30% 정도 되는데요. 네, 매수가는 얼마이신가요? 12,300원 정도 내는데. 12,300원이요. 예, 지금 수익 많이 내고 있으시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지금 팔아야 될지 더 가지고 가야 될지 지금 고민돼가지고요. 네,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언제 또 매도해야 할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님, 나노신소재에 대한 궁금증, 행복한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나노신소재 12,3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 30% 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전문가와 상담해 볼까요? 저 명준호 전문가님 좀 부탁합니다. 네, 명준호 전문가님 고민 해결해 주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수익이 나 있으신 상태에서 이거를 더 끌고 가면서 수익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은 수익을 오히려 매도를 해갖고 수익을 이제 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신데요. 이런 상담이 별로 없으신데 이런 상담으로 이 시청자 상담에 올라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그 지금 나노신 소재에 있어서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월 중에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고는 지금 보여지는데요. 지금 나노신 소재가 많이 올라온 부분에 비해서 지금 올 연중 작년이나 재작년 같아도 사실 이렇다한 이익은 없었죠. 이익은 없는 가운데에서 올해는 연중에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턴어라운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지금 뭐 원통형 타겟 이런 쪽에 있어서 수주가 상당히 확대되고 이게 본격화되면은 올해 작년이랑 재작년은 굉장히 실적이 부진했지만 의미 있는 이익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면들인데요. 이게 지금 예상대로 지금 시장과 또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대로 이런 좋은 상황들이 나타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더라도 올 연중에 그렇게 목표할 수 있는 수준이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한 100억대 초반 정도. 그리고 그런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뭐 내년도 내후년도 목표치 자체가 영업이익 수준이 뭐 한 200억을 초과하는 양상들이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일단 이런 기대감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벌써 시가총액이 한 1,500억대 이상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실적이 하반기에 가갖고 진짜 의미 있게 실적이 나와도 사실 여기서 주가가 오를 동인이 안 될 정도로 올라와 있고 반면에 실적이 그렇게 올라가질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대 심리에 올랐지만 실적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빠져버릴 그럴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달 월 중에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 차트상에 그럼 얼마에 팔아야 될 것인가 그런 가격상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격상의 분석은 지금 차트상에서 차트를 놓고선 지금 본다면요. 차트상의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있어서 2011년 이후에 벌써 뭐 한 2번 정도 벌써 이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에 있어서는 2011년 9월 달에서 2012년 3월로 가면서 상승 사이클이 크게 나왔다가 다시금 원점까지 빠졌었죠. 그런 연휴에 다시 또 작년도 하반기부터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국면들인데 그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면들로 봤을 때 다시금 23,000원 위로 올라가기가 좀 버거운 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의 상황들에 있어서도 주봉이 계속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양상보다는 이런 지그재그 패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반면에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수급이 이어진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오버슈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바로 죽는 게 아니고 3월달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그러면서 올려치는 양상. 그야말로 시청자님과 딱 반대의 분들이죠. 오히려 시청자님은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 사갖고 지금 팔자리를 지금 군의하고 계신데 오히려 여기서 올려치면 이제 오버슈팅의 시세가 진짜 주도주구나 하고선 확신을 갖고 달려드는 투자자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단기성 매물을 쌓기 위한 오버슈팅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3월달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바로 올려쳐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에서 만약 5일선을 깨거나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하면은 즉시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오버슈팅은 봉으로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양봉, 세 번째 양봉에서 청산을 하시면 아주 잘 팔았다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게시판 좀 볼게요. 게시판 시청자님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으신데요. 이 가운데에서 행복지킴님의 고민을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매수가 29만 5천 원이고요. 비중 20% 담고 있으시네요. 지금 매수가보다는 주가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조금 수익 구간이시네요. 이 고민은 이진욱 대리와 함께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29만 5천 원에 20%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뭐 현대모비스나 뭐 현대글로비스, 뭐 현대차 3인방이라고 도말을 하죠. 현대차, 기아차 해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되게 저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왜 현대모비스와 완성차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움직임이 다르냐라고 보통 말씀 많이 물으시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을 사는 거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완성품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뭐 엔저, 뭐 원고 이런 피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만 물론 현대모비스도 신차가 많이 팔려야만 매출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요. 현대모비스는 약간 가는 길이 약간 다르죠. 쉽게 말하면 AS 쪽 재고 다시 이제 차를 리뉴얼할 때 쓰는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나 기아차는 같은 경우는 신차가 많이 팔려야만 수익이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보유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인 게 이제 다른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엔저나 뭐 원고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이걸 더 뛰어넘는 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현대모비스가 좀 수혜를 입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덧붙여 하나의 더 재료가 나타났죠. 그게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차를 이제 현대차에서 만들어냈는데 그 내장 외장을 모두 현대모비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하루에 한 대꼴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싸지도 않아요. 뭐 비싸긴 하는데 약 한 대당 1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만들어봤자면 현대모비스 얼마나 큰 수익이 나겠습니까? 많은 지금 뭐 2015년까지 뭐 10,000대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이상 그 가장 큰 수혜는 현대모비스가 담당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어떤 실질적인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현대차 그룹의 위상에 걸맞게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현대모비스는 더 끌고 가셔도 수익을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정말 다행인 게 일단 29만 원,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사셨던 그 가격대 매물벽이 좀 소화된 게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기관 외국인 샀다 팔았다 하면서 조금 이 박스권에 있긴 한데요. 지금 뭐 위에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RSI 선이라든지 심리선이 되게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어떤 과열 국면이 지났기 때문에 한 번 더 업슈팅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리가 됐다라고 생각된다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최고 전 고점인 32만 5천이 넘어간다면 더 들고 가시고 여기서 한번 꺾인다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현대모비스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게시판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함께해 주고 있으시네요. 자, 네버엔딩 스토리님, 또 동해물가님, 언향도령님, 네프리띠님, 대박 나누니까지 오늘 모두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이 돼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있으십니까? 네, 에이스 테크놀로지. 네, 에이스테크 가지고 있으시고요. 매수가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매수가는 3,831원에 네. 10% 됩니다. 네, 3,831원에 10% 가지고 있으시고요. 어떤 고민이세요? 예, 제가 이 빅데이터주가 네. 지금 그 시대적인 그 트렌드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 그걸 살려고 하고 있다가 오늘 에이스테크가 의미 있는 무슨 그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네. 뭐, 1,804억에 32억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나와서 오늘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네. 내가 선택을 잘 했나 못했나 지금 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전망과 함께도 목표가 궁금하신 거죠? 그거보다도요. 네. 목표가는 없고요. 네. 기관에서. 네. 느닷없이, 마이너스 627인가, 얼마, 106275인가, 네, 기관 매도 물량 말씀하시는 거죠?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느닷없이 어디서 나온 그 매도 물량인가? 네, 알겠습니다. 수급까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의뢰하신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네요. 매수가 3,831원에 비중 10%입니다. 자, 시청자님 어떤 전문가와 함께 고민 해결할까요? 너무 친절하게 너무너무 다 잘해주셔서요. 네. 정말 다 감사하고 명준호 전문가님 너무 잘해주시는데. 네, 명준호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일단 1차적으로 가장 궁금하신 거는 사모펀드 관련이죠. 오늘 10만 주 정도 물량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예, 그런 말씀이신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 에이스테크에 있어서 지금 수급 측면, 과거에 지금 이 종목에 있어서 기관 관여도가 상당히 있었다면은 이게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반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기관, 뭐 투신 쪽이 됐든 증권 쪽이 됐든 의미를 갖고선 이렇게 사들였던 주체가 갑자기 팔기 시작한다. 그것도 두 자릿수 10만 주대 팔기 시작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이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런 지금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현재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면이 있죠. 사모펀드 쪽인데 그쪽 사모펀드에 있어서 과거 시점 최근
한 2달, 3달 정도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 종목을 뭐 사거나 팔았던 부분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이 종목을 매입을 해갖고 물려 있었던 물량을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니까 판다, 그런 관점이 되겠는데요. 에이스테크에 있어서 그게 썩 기분 좋은 면은 아니죠. 과거에 한 뭐 6개월, 1년, 2년 전에 높은 가격에 물렸던 이런 집합적인 투자 자금이 반등 조금 나온다고 판다. 요즘 뭐 이쪽 LT 쪽이든 관련 업종 자체가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들에서 반등이 아주 미미하게, 저점 대비 미미하게 나왔다고 판단인 건 그만큼 향후에 이익 전망이나 이런 매출 전망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안 보고 있는 면이 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면들로 해석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이스테크는 반면에 또 장점은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에서 월봉을 보시지만 월봉상에 봤을 때는 상당히 중장기적인 지금 저점권에 있죠. 중장기적인 저점권, 특히 2010년도 이럴 때는 그 자문사들이 상당히 좀 요즘에 뭐 여러분들 그 카메라 모듈주나 이런 종목들처럼 좀 강하게 몰아붙였던 종목이 또 에이스테크가 되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2011년, 12년 다 이익이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탄력을 못 받는 면들이 있는데, 반면에 PBR 매력이 있습니다. IT주인데도 특이하게 빠지고 빠지다 보니까 PBR 매력도, 그런 면에서는 추세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기 어렵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6,000원대, 7,000원대 이런 라인대까지 이익이 크게 좋아지지 않아도 수급의 힘으로 올라갈 여지도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지금 이중바닥으로 오히려 거래량이 실려가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4,000원대 강하게 뚫어주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하는 면들을 체크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카운슬러 2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